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정소연님 사연인데요. 은범님과 함께 상황극을 하고 사연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은범님, 그러면 연기를 하신 적은 있어요? 지금 감독님으로 이제 연출을 한다거나 이렇게 디렉팅을 하신 적은 많으실 텐데. 네, 아니요, 없어요. 뭐 여기 아주 짧은 상황극이지만 네. 연기를 한번 하시면서 네. 그 배우분들의 마음을 조금만 더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네. 여기 사연자님 역할을 은보님이 해주시고 네. 제가 남자친구 역할을 한번 해볼게요. 큐. 오빠, 나 이런 건 질투하게 된다. 그래? 미안한데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나는 너가 질투하는 게 가끔은 조금 그래. 네. 은보님이 대답을 하려다가 네. 딱 정확하게 끊으신 것 같아갖고 이게 좀 상황이 좀 사연자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네. 심각할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 상황극 자체가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대한 걸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작에 살고 있는 20대 취업 준비생입니다. 2살 연상의 남자친구랑 만난 지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취업 준비 스터디에서 만났고요. 과거에 질투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연애에서 가볼 관계가 아닌데 눈치를 보고요. 이제까지 만난 남자친구 중에 제일 온순하고 공감도 잘해주는데 때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근데 가끔 이런 게 있어요. 남자친구에 대한 짤막한 이런 소개가 있을 때 네. 뭐 착하다, 온순하다 이게 그런 분이라면 이런 고민은 안 생기거든요. 맞잖아요. 우리가 뭐 좋은 사람, 따뜻한 사람, 남자친구가 그런 사람이라면 솔직하게 말하면 싸울 일들은 생길 수 있지만 네. 우리 사연까지 왔었던 거면 그 남자친구분이 분명히 자기 고집도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나랑 대화했었을 때 대화의 결이 안 맞는 사람 이런 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웃으면서 얘기해드렸던 거고요. 과거의 연애는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남자친구의 과거의 모습을 알게 돼요. 남자친구랑 친한 친구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것들을 많이 알게 돼요. 이게 아마 제가 상황적으로 봤었을 때는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알게 되는 사이니까 뭐 주변에 지인들 좀 만나다 보면 그 지인들이 조금 찰떡선이 없이 자꾸 오픈을 하게 되잖아요. 원래는 같이 만났을 때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있거나 하면 그쵸.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그래서 아마 사연자님한테는 처음에 들었었을 때 넘기는 부분인데 자꾸 들으면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면 옛 여친과 어떻게 헤어졌는지 어디 여행을 다녀왔는지 등등. 저랑 데이트했던 식당과 카페에도 전 여친이랑 자주 갔던 곳도 있어요. 그럼 이거 은포님한테 그냥 물어볼게요. 이런 사실들을 나도 모르게 내가 알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될 때가 생기잖아. 뭐 친구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남자친구가 그냥 사진첩에서 뭔가를 안 지웠는데 그쵸.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 아니면 SNS에 뭐 다른 친구가 댓글을 남기는 거 너 예전에 뭐 이거 걔랑 갔다 왔던 데잖아 뭐 이렇게 실수를 해서 남긴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알게 됐을 때 기분은 어때요? 사실 어떤 걸 알게 됐을 때냐에 따라 좀 많이 다르긴 한데 그러면 지금 여기 예를 든 거는 카페 너무 싫어요. 식당이라든지 너무 싫어요. 왜냐면은 저는 조금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연애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끝을 생각하지 않고 연애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 조금 이 사람한테 내가 좀 특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어가지고 only라는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내가 그냥 스쳐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내가 나를 전 여친이랑 갔던 식당과 카페에 똑같은 코스를 막 데려가고 막 걔한테 했던 걸 나한테 똑같이 하고 하면은 그거는 좀 싫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상황적으로 보면 황당할 것 같은 게 같이 갔었잖아요. 근데 남자친구는 이미 왔던 곳인데 어떤 사람은
알았던 것처럼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예를 들면 음식점 말고 뭐 네. 여행지라든지 아니면 서울에도 유명한 곳들은 그래도 연애를 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가볼 만한 데가 있잖아. 뭐 남산이라든지 한강이라든지. 근데 나름의 여자친구를 배려한다고 거짓말을 모르쇠를 계속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습관에서 뭐 말하다가 아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더 싫을 것 같아요. 차라리 뭔가 내가 여기 처음 오는 건 아니지만 뭐 너랑 와서 더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게 그게 더 나은 건데. 그쵸. 근데 애매하게 숨기면 일부러 표정 관리도 안 되고. 보여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다 알죠. 네, 그런 상황을 모르는 척 해주는 거죠. 보면. 그래서 좀 사연을 더 얘기 드리자면 지금은 절 만나고 있는 걸 알지만 그런 모습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질투를 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거나 알게 될 때 내가 생각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랑 다르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장기 연애를 했던 전 여친이랑 헤어지고 저를 만났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조금 더 마음적으로 그런 거네요.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많은 걸 알게 될 때. 이런 건 어때요? 그럼 뭐 나보다 어린 친구를 만났었다. 아니면 뭐 외적으로 나보다 예쁘거나 아니면 인기가 많았었던 친구를 만났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을 때.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사람의 본능적인 질투 같아요. 그렇죠. 남자분들도 여자친구의 전 남친에 대해서 알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 나보다 키가 더 크고 뭐 아니면 뭐 회장이었다 뭐 이런 좀 인기 많은 그런 직책이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질투를 하나요? 그럼 남자들도? 남자들도 하죠. 아닌 것 같은.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는데 다를 것 같은 게 남자들은 말로 하는 경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뒷조사를 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가에 뭐 어떤 선배 있지 않냐 아니면 뭐 걔 몇 학번에 뭐 그 친구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이렇게 물어보고 티를 안 낼 것 같아. 오히려. 근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뭐 SNS를 들어가 본다거나 아니면 남자친구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전 여자친구로 왔던 곳이야 안 왔던 곳이야. 그러면 남자친구 뭐 당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쵸. 그래서 사연자님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남자친구에게 솔직히 말한 적도 있어요. 이게 머릿속에 계속 있으니까 남자친구한테 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그게 또 괜찮아졌다고 질투하는 것들이 생겨요. 이런 고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아마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질투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질투가 나의 연애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인데 남자친구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대화를 봤었을 때.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제 친구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렇고 질투 유발을 일부러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겠죠? 혹시나? 그런 분들도 있긴 해요. 이게 연애 초라든지 아니면 연애 좀 중반에 지나갔었을 때 기선제압이라든지 뭔가 좀 그 밀당을 하는 방식이 좀 나쁘게 나타나는 사람들.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그래서 남자친구가 일부러 친구들한테 그런 걸 지시하는 거죠. 말해줘 이렇게요. 나 이런 사람이었다고 너희들이 말해 내 입으로 말하는 거보다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그냥 모임 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니까요. 근데 그 가능성은 이렇게까지 알면 여자친구 입장 지금 이 사연자 입장에서 더 짜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가 사랑을 뭐 하는 거와 신뢰하는 거를 둘이 해결해야 되는데 뭔가 다른 사람과 아니면 전 연애에 무언가를 꺼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더 짜증 날 일이고 우리가 그냥 편하게 대할 사연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사연자님이 남겨주신 게 때로는 저를 이해시키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좋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질투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질투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이 사연 안에서도 뭐 친구의 말을 통해서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질투를 하는지 나도 모르게 남자친구한테 한 상황도 있을 거고 그렇죠. 남자친구도 나한테 모르게 한 상황도 있을 거고 혹시 그런 건 없어요? 일단 전자부터 얘기해 주세요. 전자요?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를 질투나게 한 상황. 근데 저는 은보님을 잘 모르지만
은범님이 살짝 애교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 맞아요? 네. 있는 편인 것 그래서 같아요. 남자친구가 그걸 질투했을 것 같긴 해. 다른 사람한테 하면요? 네네. 그런 적 없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애교를 아니요. 남자친구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애교를 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했던 거 있으면 남자친구가 나의 이런 모습을 질투했었다. 떠올려 봤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적은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대놓고 막 질투를 화내거나 한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적은 있었어요. 뭔가 제가 남사친이랑 놀러 나가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남자친구한테. 근데 이제 그날따라 연락이 되게 많이 온다든지. 너 뭐해? 네, 그쵸, 너 어디야? 너 집에 뭐 언제 들어갈 네, 거야? 그쵸.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혹은 돌려서 질투를 하는 모습들이 나한테 캐치가 된 거군요. 네, 혹은 뭐 제가 남자친구한테 나 이때 뭐 이 친구 만날게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전날에 이제 그 친구도 똑같이 그냥 여자는 아니고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원래도 뭐 연락을 잘 남기는 친구긴 했는데 그 친구는 그날따라 더 친구들이랑 노는 거를 정말 연락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나 이제 누구랑 있고 뭐 하고 있고 또 잠시 뒤에 나 이제 누구랑 있고 뭐 하고 이게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방식이 뭐 저는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네. 그 남자친구 부분의 마음은 내 여자친구가 다른 이성들이랑 있으니까 내가 연락을 많이 남기면 계속 폰을 보게 되거나 나도 모르게 신경 쓰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친구 만나서 재밌게 놀러 갔지만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그쵸.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쵸. 내가 그래도 내 여자친구를 잡고 있다. 네.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쵸.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상황 안에서는 지금 남자친구분이 질투를 유발 많이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어때요? 여자분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은 게 질투를 유발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또 진짜 반대로 진짜 이게 질투를 유발하려고 이런 정보들을 흘리는 거라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거는 네. 사연자님이 조금 질투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상황을 봤었을 때 어떤 상황은 확실하게 저 사람이 밀당을 하거나 질투를 만들어낸 상황도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소한 거에도 질투를 하거나 사소한 거에도 그 감정을 넣기 때문에 네. 남자친구랑 대화를 해도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진짜 뭐 기준이 워낙 다르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질투를 가장 많이 하는 순간들은 이성 문제죠. 그쵸. 그리고 그 이성이 여사친보다 전 여친일 때. 그쵸. 전 비교가 안 여친은 되죠, 그건. 남자친구의 과거의 어떤 한 부분이에요. 그쵸. 근데 그거를 알게 되거나 질투를 하는데 남자친구는 과거라고 말해. 나는 현재 진행형인데. 그쵸. 너의 과거인데.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들은 몇 번씩 있는데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쿨하게 이해해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쵸. 하는 척하는 거지 않을까요? 사실. 그러면 네. 어떻게 말하는 게 그래도 서로가 조금 편하게 대할 수 있어요. 과거에 무언가를 얘기해야 될 때. 그런 상황이 생겼었을 때. 근데 이거는 정말로 내가 만약에 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하면은 그러니까 반대죠. 상대방이 만약에 나한테 자기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럼 그걸 기분 나쁘지 않게 듣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평소에 저에게 그만큼 믿음과 사랑을 줬어야 했을 것이고 신뢰가 쌓여 있어야 되는 그쵸.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전 얘기의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너무 안 좋겠죠. 그리고 너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말을 해주는 저는 어쨌든 제가 그 사람한테 특별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말을 하더라도 뭐 그땐 그랬지만 그래도 난 지금이 좋다. 난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말들이 있어야 서로가 덜 오해하고 그쵸? 이런 네. 상황이 생겨도 네. 덜 싸우게 되는 건데 네. 남자친구분이 조금 말을 덜 해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친구들이랑 먹는데 친구가 자꾸 전 여자친구 얘기를 해. 네.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바로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친구니까. 그쵸. 야, 나 헤어졌는데 왜 또 그런 얘기해. 그쵸. 이렇게 딱 했으면 되는데 이런 상황 없이 남자친구도 막 좋아서 막 여자친구 있음에도 네. 자기도 모르게끔 그쵸. 또 듣고 있었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런 상황이면 좀 힘들 것 같긴 해.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의 과거의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아, 과거의 물건이요? 뭐 휴대폰 케이스 이런 건데 네. 선물 받았던 거. 그냥 끼고 다니고 막. 아니면 뭐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지금 봤었을 때 취업준비생이기 때문에 네. 그런 소소한 물건들 있잖아요. 네. 사실 저는 그걸 안 적이 있어요. 그거 알았었을 때는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사실 뭔가 그런 건덕지들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나도 모르는 촉이 발동한 거죠. 네, 이게 전 여친이 준 거 아니었나? 이런 거나 혹은 이거 여자만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네, 느낌의 네, 그쵸, 물건들. 그쵸. 그리고 뭐 사진 같은 거를 보는데 이제 좀 수상한 사진, 이거는 여자랑 같이 있었던 사진 같은데 싶은 거 있잖아요. 여자가 찍어줬거나 네, 그런 사진들 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걸 딱 봤을 때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는 편인 게 저는 자꾸 상상을 하는 게 더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거 아닌가? 그랬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상상을 해버리면 진짜 끝도 없어요. 끝도 네. 없고 그리고 남자친구에 대한 미움만 커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막 하다가 또 그날 뭐 그걸 가지고 나왔어? 아니면 또 그게 또 보여 하면은 정말 미워지거든요. 화도 나고.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그냥 나 이거 본 거 같은데 전 여친이 준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네. 남자친구가 솔직하게 말을 하던가요?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 편인가요? 끝까지 이거 여사친이 준 거 아니면 그냥 뭐 진짜 뭐 사촌 누나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변명을 하던가. 이실직고를 하는 편인 것 같았어요. 근데 또 가끔 그러면 네. 진짜 은보님이 네. 이 촉이 엄청난 거네요. 내가 딱 요놈 잡았다 했었을 때 남자친구도 이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쵸. 사실 그리고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제가 좀 예민한 편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예민하다기보다 뭔가 촉이 좀 좋아요. 그래서 촉도 애들이 좋고 이런 뭔가의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었을 때 네. 그걸 잘 볼 수 있는 그쵸. 그게 있나 보네요. 그래서 시야가 있나 보네. 제 그냥 동성 친구들도 저한테 거짓말을 정말 많이 들키거든요. 제가 그냥 이번엔 모르고 넘어가죠. 또 다음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막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들도 그걸 알지 않았나.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땐 어떨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네. 전 여친이 남자친구의 단독 모습을 찍어준 거야. 근데 남자친구는 그 사진이 너무 멋있게 나온 거니까 안 지우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사진첩에서 발견했어. 싫어요. 바로 지울 것 같아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기분이 좋진 않겠지만 지우는 것까지는 그냥 프로필 사진 이런 거 해놓으면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인스타 대문으로 해놓고 그런 거는 조금 싫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지고 있는 거는 내가 예쁘게 나온 사진인 거니까 그건 사실 우리가 잘 봤었을 때 질투라는 게 이런 상황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프로필을 바꿨는데 그게 옛날 거거나 네. 아니면 같이 쓰는 물건 중에 빌려줬는데 이게 전 여친한테 받았거나 전 여친이랑 연결된 물건 뭐 노트북을 빌려줬거나 노트북에 뭔가를 빌려줬었을 때도 그런 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잠깐 여자친구가 오빠 나 뭐 가져갈 수 있게 했는데 그 안에 뭔가 또 사진첩이 있구나. 그렇죠. 남자들이 그러니까 지우는 사람도 당연히 많은데 네. 안 지우거나 아니면 어디 놔뒀는지 모르거나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자분들은 그 촉이 있잖아. 걸렸었을 때 일단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봐야지 하다가 여기 있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또 얘기 나눌 수 있는 게 네. 지금 지인들이 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남자친구가 여기서 나서지 않았었을 때 네.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사연자님이 또 술 먹으면서 아니면 또 어떤 모임에 갔는데 지인들이 전 여친에 대한 얘기를 막 해. 네. 나의 대처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모임이 끝나고 남자친구를 한번 잡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상황 안에서 내가 남자친구의 친구니까 오빠들이 계잖아요. 네. 지금 연상을 만나고 계시니까 오빠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 정면 돌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친구들도 빠르게 상황 그쵸. 인지를 하고 그렇죠. 이게 잘못 말한 거구나. 네. 절탁선이 없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남자친구한테도 말을 할 때 미안하다라는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상황을 다시 만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확신에 대한 네. 대답을 들어야 되는 네. 거군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빠가 또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오빠가 중재를 해라. 나 다시는 그 오빠들이랑 술 안 먹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얼굴 다시 못 볼 줄 알아. 그 오빠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그거? 그러니까 아니, 뭐 같이 안 만나도
뭐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었을 때 남자친구가 인지를 하거나 네. 아니면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네. 나 그러면 다음에 친구들 만났을 때 친구들이 그런 얘기하면 내가 말하지 말라고 할게. 그쵸.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해야죠. 제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잘 생각해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연자님의 마음도 있지만 네. 남자친구의 역할이에요. 그쵸. 우리가 질투라는 건 내 스스로도 하게 되지만 내가 누군가를 보고 내 연인을 보고 아니면 내 연인의 주변에 무언가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질투를 안 할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신뢰가 쌓여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네. 이런 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이 사연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해야 될 게요. 과거의 연인과 이렇게 비교는 되지만 네. 이해해줘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쵸.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상황들이 많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네. 이해해주기도 하고 대화를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쵸. 부모님은 알지만 과거의 연애에 대해서 다 알지만 네. 이해를 해줘야 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한순간에 극복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지금 저와 남자친구 간의 관계가 어떻게 쌓여왔느냐, 앞으로 어떻게 쌓여갈 것 같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그러면 남자분들이 여기서 신뢰를 쌓는 행동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쨌든 솔직하게 표현을 많이 해주는 거겠죠?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지금의 현재가 더 나한테는 소중하다라는 그쵸.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쵸. 맨날 갔던 카페를 가거나 음식점에 가거나 그쵸. 그건 안 되죠. 그런 상황들이 또 생겼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여기 걔랑 왔던 데 아니야 이렇게 혼자 상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 그 말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차라리 말을 하는 게 낫지. 저는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님 또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니까. 네, 그쵸. 그러니까 고민이 되셨겠죠. 오히려 이 남자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몇 번씩 더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연인이 나를 질투한다고 했었을 때 네. 기분 나빠할 사람도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 귀엽게 봐주거나 그쵸. 이런 상황들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대화를 하는 거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그럼 이제 소연님이 준비한 이야기들 다 해야 되죠. 뭐 오빠 친구들 만났었을 때 이런 얘기 싫어. 네. 아니면 나랑 데이트 갔던 곳 전에 여자친구를 갔던 곳이면 이제 안 갔으면 좋겠어. 네, 그쵸. 그러면 남자친구도 이제 조금씩 노력을 하는 거죠. 친구들을 만났었을 때 그런 얘기를 돌아가는 상황들을 만들어주고 네. 데이트를 갈 때도 확실하게 전 여친이 안 갔던 새로운 카페라든지 그쵸. 뭐 취준생이기 때문에 어디 멀리 못 가도 찾아보면 많이 있잖아요. 카페라든지 술장. 그렇게 하면 조금 이제 이 사연자님도 네. 이해를 해줘야 돼요. 남자친구가 노력하는 모습을 봤었을 때 네. 여기서 또 질투를 하거나 더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보다 그쵸. 질투를 안 할 수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질투라는 건 따라오는 것 같아요. 따라오니까. 네. 생기는 거니까. 그걸 진짜 잘 극복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사실 저는 그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사연자님께서 또 고민하실 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잘 싸운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안 싸우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연인이 그렇죠. 잘 싸우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게 참 어렵지 않을까. 네. 뭔가 대화로 풀어나가다가도 사실 이게 좀 언성이 높아지는 순간 뭔가 예민한 문제가 되어버리면 또 다시 이야기를 꺼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와버리니까. 예민한 문제인 게 과거에 전 여자친구가 끼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아마 서로가 또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남자친구도 왜 너는 걔 얘기해 이렇게 또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건 한 번은 더 얘기해보면서 네. 남자친구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지금의 나를 어떻게 봐주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충분히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과거에 아직까지 미련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전 여친 편을 들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전 여친의 어떤 사실을 알게 돼서 남자친구한테 막 쪼잖아요. 네. 뭐 이렇게 쪼기보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남자친구가 잘 생각해보면 편을 들 게 아닌 건데 갑자기 그런 편을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살짝의 미련이라든지 아니면 이 남자친구의 행동과 말이 잘못된 거죠. 저 그런 경험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좀 경험해 볼 만한 일인 거네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때 사실 근데 그게 그쪽 편에 들면 뮤리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걸 들으니까 그때 걔 그랬던 건가 싶네요. 뭐 이게 제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죠. 그쵸. 미련이 있기 때문에 편을 들 수 있는 그 감정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다 봐주는 게 지금 소연님이 해보셔야 될 그런 생각 아닐까. 그쵸. 왜냐하면 소연님은 내가 질투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런 질투는 귀엽게 봐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동의합니다. 더 좋은 연애를 하기 위해서 네.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